5조 일시불 수출 잭팟 터지자 중국 당황. 한국 한계 사단이 국가군사 권력급 콧대 높던 폴란드. 이제 한 무기에 쩔쩔. 루마니아가 지난달 한국과 각종 무기를 도입하는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와 K10 탄약움 반장갑차, 각종 탄약 등 한국산 주력 무기가 포함된 이 계약은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부하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10번째 국가가 됐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산 자주포 수혜국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루마니아 경제와 산업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루마니아 K9 자주포 체계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생산 및 수리되며 현지 협력업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산 무기 도입이 루마니아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지난 2년간 한국은 다수의 국가들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32억 달러 규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에 폴란드와 약 124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초에도 2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과도 2022년부터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러 선임연구원은 최근 부하해 한국 방위산업이 지난 몇 년 동안 고객과 생산 기반을 크게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나토 회원국들과의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2위 방산 수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입의 1.3%에 불과했는데 이 비중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2.4%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은 74%, 수출액은 177%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또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도 최근 10년간 연간 2에서 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 73억 달러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 미국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된 리프페이스-1 전무이사는 20일 부회와의 화상통화에서 뛰어난 품질과 상호 운용성,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면에서 무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훌륭한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한 나토 회원국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도 이날 부하 한국과의 방산 협력 이점을 강조하면서 폴란드군이 핵심 역량과 잠재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생산 분야에서 역량을 더 잘 활용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대변인도 20일 부하의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것은 에스토니아의 기후와 지형에 잘 맞는 뛰어난 성능과 정확도, 그리고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짧은 납품 기간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데스토니아와 한국은 모두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이웃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 국방의 중요성과 국방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의 국방협력은 과거에도 현재도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카 피에트레비치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선임연구원은 22일 부하의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영내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규모의 군사장비를 제공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가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의 강점으로 단기간에 납품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꼽으면서 이는 급변하는 영내 안보 환경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무기를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 관련 당국이 대출과 무기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트너의 산업협력 제안을 통해 한국의 책임 아래 유럽 국가들이 해당 장비를 제조 및 수리, 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추세에 미국 정부도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부하에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증진하려는 우리의 공동 이익을 뒷받침하는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로 약속한 긴밀한 파트너 간의 무기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발전시키는 건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이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을 잠재적 경쟁국이 아닌 우호적 상호 협력국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군수품 수요와 유럽 전역의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비축량 감소, 전 세계 다른 파트너의 요구로 인해 미국산 방산품에 대한 수요는 높으며 이로 인해 주요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배송 일정도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동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며 낮은 비용으로 생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기타 글로벌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댄 리프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은 한국의 방산 분야 참여가 장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과 관계없이 한국의 방산 수출이 계속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적 분쟁은 계속될 것이며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는 한 한국이 방산 분야에 기여할 여지는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제공하는 첨단 방위 산업 기술은 가격 경쟁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나토,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 발전에 따라 한국의 방위 산업도 상호 운용성과 높은 품질을 제공하는 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프 전 부사령관은 특히 미국의 관점에서도 한국과 같은 동맹이 방위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이 방산 분야에서 잠재적 경쟁국이 될 수도 있는 한국의 참여, 확대를 반기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프 전 부사령관은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가 북한의 위협을 넘어 세계 문제와 국제 안보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 긍정적 방향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행위자들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데 한국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리프 전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KP항공 베트남의 항공 부품 공장 준공. 한국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KP항공 산업이 베트남 중부 다낭의 항공 부품 공장 건설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KP항공은 이날 다낭 하이테크 산업단지에서 KPB나 KPV날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약 2만 평방미터 부지에 지은 시설로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한다. 이 공장은 작년 12월 당국의 투자 승인을 받은 후 올해 1월 착공의 1단계 건설을 마쳤다. 전체 사업은 2029년 완료될 전망이다. 총 투자금은 2천만 달러, 287억 원에 달한다. 다낭 공장에서는 보잉사 항공기 후미 차체, 보조 동력 장치 도어 등을 2단계에 걸쳐 생산할 계획이다. KP항공 이재춘 상무는 앞으로 대한항공과 보잉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쩐찌끄엉 다낭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KP항공 신규 공장이 하이테크 산업단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KP항공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내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1990년 설립된 KP항공은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항공기 부품 제조사로 방산 부품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